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추후의 미래 가치가 더 빛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진행하는 가격은 34%인 4억 4천만 원대. 너무 저렴하게 진행을 하죠. 대출을 80%가 아니라 90%로 최대한 받으면 수익률 70%.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이야기 1억 이하의 돈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물건. 지금 감정가 13억짜리가 4억대까지 폭락한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물건인지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될 점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건물주 되는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소재한 다가구 주택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 타경 80240 사건이고요. 네, 화성 남양읍 소재지의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 87평, 건물 면적 134평이라 사이즈가 큰 이런 건물이에요. 외관 상태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4층 건물로 보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사진이나 건축물 장 통해서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기로 하고, 우선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화성시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많은 수요가 몰리는 곳, 바로 동탄 신도시죠. 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네, 이쪽에 있는데, 이 화성이 엄청 큰 도시예요. 화성이 엄청 크다 보니까 그 중에 동탄이 뭐 화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지리적으로 동탄은 조그마고 나머지 화성이 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동탄 외에도 화성에서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큰 지역들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이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밑에 보면은 향남 종합 경기타운 있는 향남읍, 네, 요쪽 이제 이런 곳들이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고 있는 동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남양읍 인근에는 송산면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송산 그린시티라고 해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세계의 그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호텔, 리조트, 이런 자동차 테마파크 막 여러 가지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6년,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조금씩 입점을 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화성 국제 테마파크 2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된다면 이 송산 그린시티 내에서 먹고 자고 놀고를 다 할 수 있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공단까지도 해서 일자리까지도 만들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남양읍까지도 이런 호재가 땅값이나 집값에 영향을 미치겠죠.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에서 지하철 노선이 서해선이 있는데, 라인 보이시죠? 이게 이제 추후에 인근 여기 화성시청역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제 평택까지도 내려갈 예정인 라인인데, 오늘 물건 소재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내려와야지 지하철역은 있지만, 여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자동차를 이용을 하죠.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추후의 미래 가치가 더 빛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지역 바로 뒤쪽, 여기에 이제 다가구 상가주택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니까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감정가가 13억.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유찰이 돼서 현재 진행하는 가격은 34%인 4억 4천만 원대. 너무 저렴하게 진행을 하죠. 하다못해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값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좀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 사이즈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억 4억 보이시죠? 4억 5천도 있고 4억 4천도 있고,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지금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너무 싸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뭔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건물이 지어진 지는 보존능길 2015년이니까 10년 차 건물이고요. 건물의 현황을 보니까 1층이 다가구 주택 하나, 2, 3, 4가 4개 호실, 4개 호실, 2개 호실. 그래서 총 11개 호실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제가 원룸 임대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35만원. 그래서 4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시세가. 40만원 정도로 한다면 또 그러면 44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사도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오죠. 대출 없이 산다면 수익률이 12%까지 노려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리에는 문제가 없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권리를 보니까 등기 2016년 1월 달에 김모 씨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샀고, 같은 날 돈을 빌려서 대부업체에서 6억 5천의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이 대부업체가 원래는 신협이었네요. 신협이 6억 5천 근저당 설정할 정도면 아마도 한 5억 정도는 최소한 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자는 이 5억 이상 돈을 빌려가지고 본인 돈 포함해서 건물을 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지금 무조건 손해죠. 이 주인은 한 푼도 못 받아가고요. 지금 이 돈을 5억 정도 빌려준 이 신협조차도 지금 못 받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만큼 싸게 떨어졌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제일 처음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고, 그 뒤로 설정된 거는 다 낙찰받게 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인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들 있는지 봤더니 다 대항력이 없어요. 없고, 권리적으로 등기상 인수할 것도 없고, 임차인들 현황을 보면 한글이 별로 없고요. 다 영문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한국 사람들도 좀 있는데 대부분 왕씨, 중국인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 이런 산단도 많다 보니까 인건비 저렴한 외국인들이 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차인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인데 이제 사진 한번 볼게요. 공동 현관문, 도어락까지 잘 되어 있고 보안도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건물, 네, 요 앞에 건물하고도 뭔가 튀어 있고 그래서 햇빛도 잘 들어와 보이고요. 해당 호실 세대문, 이제 10년차 건물이다 보니까 뭐 아주 신축처럼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뭐 양호해 보입니다. 세대 현관문들 쭉 나오고, 네, 건물 외관인데 요거 하나 보면 이제 많은 걸 알 수 있죠. 1층에 필로티로 돼서 주차 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건물이 우리랑 비슷한 건물들이 주변에 모여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임대를 주는 데 있어서 다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래도 임차 수요는 꾸준히 있을 곳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 건물 앞에는 넓은 도로가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최소 6m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건물과의 동간 거리도 많이 트여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막힌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임대 주기도 좋겠죠. 101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현관문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네요. 이 호실은 조금 임대료를 조금 적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층별로 4개 호실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2개 호실 중에 1개는 여기 주인 세대 같은 현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같은 경우 이제 10년차 정도 됐으면은 방수 페인트가 벗겨질 만한도 한데 지금 상태가 양호해 보이고요. 뭔가 흠잡을 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요 앞에 이렇게 공원처럼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게 뭔가 동네가 쾌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딱 하나의 단점이 요거예요. 지금 좀 전에 이 주변을 쾌적하게 만드는 이 계획된 도시의 특징.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건물들, 이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가지고 최대 건물의 호실 수를 5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경매정보지에서의 이 호실 현황 총 11개 호실 있잖아요. 원래 다가구 주택은 3개 층만 주택으로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이 1개 호실은 상가로 아마 허가를 냈고, 주택은 이제 현황상 쓰시는 거 아닌가 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3개 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주더라도 5개 호실까지만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 2, 1로 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4, 4, 2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서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데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게 상가라는 얘기고요. 현황 다가구 주택 하나로 불법 용도 변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네, 그리고 2층, 3층은 다가구 주택 2개 호실이지만 4개로 쓰고 있고, 4층은 1개 호실이지만 2개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 대수선. 결국 불법 쪼개기를 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딱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우선 이거는 위반 건축물로 이미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우리가 이걸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원상복구를 할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가구 주택은 사이즈가 면적이 넓죠. 이렇게 보면은 한 층당 141제곱미터니까 엄청 넓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예전에 걸렸더라도 이행강제금을 평생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이 월세 받아가면서 수익이 나는지 그건 그냥 유지하는 거고요.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는 거죠. 허가받은 대로 1층은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쓰면 되고요. 상가나 사무실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주택은 4개 호실을 2개로 줄이고 2개 호실을 1개로 줄이면 됩니다. 그런데도 수익이 나냐? 그거를 판단해서 우리가 입찰 여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어차피 1개 호실을 쓰고 있는데 용도, 그러니까 상가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택으로 쓰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상가로 임대료를 좀 싸게라도 놓으면 되는 거고요. 뭘 바꿀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층, 3층, 4층인데 우선 2층과 3층은 2개 호실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4개로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허가받은 거는 이렇게 도면을 보면 나오겠죠. 이렇게 있는 걸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밑에도 하나. 근데 지금 쪼갠 거죠. 이 중간을. 여기를 해서 문을 여기다 만들어서 추가로 2개의 방을 별도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2개일 때는 3룸으로 2개 호실을 허가를 받았는데 4개 호실로 바꾸면서 투룸 2개, 원룸 2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원룸 기준으로 임대료를 얘기를 했는데 투룸이 들어가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겠죠.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전략을 했을 때 최소 못해도 월세가 한 6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550에서 600. 그러면은 4억 4천부터 시작하는 이 최저가에 잘만 사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 말고 이거를 중간 부분, 이게 이제 벽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을 트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그 불법 쪼개기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이겠죠. 요것만 트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다 트는 게 아니라 여기, 그죠? 이 문 막고 여기만 터가지고 문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1개 호실로만 이용을 한다면은 뭐 원상복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래서 이런 걸 도면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3층도 동일하게 이 부분만 터가지고 문을 만들고 요거 문 잠그고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호실을 들어가서 방 3개를 이용하게끔만 만들면 되고, 이제 4층 같은 경우는 원래 1개 호실로 허가를 받았는데 방 4개에 주방, 거실, 욕실 2개, 욕실 3개네 여기는. 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하나 밑에 요 부분을 원룸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얘까지 그냥 트면 되는 거죠. 현관문은 막고 세대 그 방문을 하나 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뭐 원상복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원상복구를 했을 때 그때도 수익률이 나오나 우리가 이런 걸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 물건과 유사한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만 매매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 순으로 돌려보면 단독 1층짜리 2층짜리 말고요, 우리 거랑 비슷한 게 제일 싼 게 8억 6천입니다. 경매 물건은 4억 4천 시작.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렴한 가격대이니까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정도인 겁니다. 네, 엄청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로 볼게요. 이제 원상복구를 하니까 1층에 상가와 3룸이 5, 이렇게 이제 시세를 조사해 봐야 되는데, 이제 원룸 같은 경우에 제일 싼 게 500에 40, 투룸 같은 경우에 1000에 75, 3룸 같은 경우에 1000에 90, 탑층 같은 경우 우리는 방이 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익률표를 해봐야죠. 감정가 13억에 지금 최저가 4억 4천까지 34%로 저감이 된 상황인데 보증금 4,400이 초반엔 필요합니다. 입찰하려면. 근데 우리가 전차수랑 중간쯤인 한 5억 정도에 입찰을 한다면 대출을 우리가 80%, 보수적으로 80%만 받는다 칠게요. 그럼 내 투자금은 1억이면 가능합니다. 1억에다가 취득세 법무비 해가지고 1억 800이 초기 투자 비용인데, 이거를 이제 뭐 90%로 한다면은 더 적은 돈이 들어가죠. 5,800. 근데 우선 80%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은 주변 시세 대비, 지금 시세가 아까
8억 4천짜리 매물이 제일 쌌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7억에만 팔겠다 해도 5억에 사서 7억에 파니까 매도 차익 2억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팔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월세를 받으면서 좀 버티면서 추후에 매수자까지 나타나면 이제 팔면서 수익을 내는 부동산인데, 그럼 이제 수익률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임대료를 대략 계산했습니다. 1층을 500에 40, 그리고 2, 3, 4층 3룸을 그냥 500에 70으로 제가 엄청 싸게 했어요. 왜냐면 아까 투룸도 1000에 65, 70 이랬고 3룸이 1000에 9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500에 70으로 했어. 아니다, 80으로 할게. 너무 싸게 한 것 같아. 1000에 90인데 이렇게 하고, 사실 툴둘 원 이렇게죠. 4층은 포룸이니까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적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3000에 440을 회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수익률로 계산하면 초기 투자 비용 1억 800, 근데 나중에 월세 보증금을 받으면 3천만 원 회수하니까 순투자금 7,800 만드는 거고, 월세가 440 받게 되면은 월 이자 150 내고 나서 월 수익이 280만 원 만들 수 있는 수익률 43%.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들어갈 비용이 여기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뭐냐, 그 초반에 들어가는 이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그 문 뭐 이렇게 좀 보수하고 문 달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여유 있게 한 1000만 원? 한 1500 잡아놓겠습니다. 인테리어비까지 해도 수익률이 35%. 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또 대출을 80%가 아니라 90%로 최대한 받으면은 수익률 70%. 말도 안 되죠. 이런 놀라운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경매 시장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관심 있으시면은 현장 가셔가지고 조사하시고, 이 최저가에서 뭐 이거 괜찮다, 유튜브에 나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높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싸게 사서 수익률을 높게 만들어야 되는 물건이고, 아까 말씀드린 딱 하나의 단점, 위반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 원상복구 하는 것까지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원상복구 하고 추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장 가셔가지고 조사하시고,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미래 가치도 있는 지역의 물건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 1억으로 건물주 가능한 이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배우면서 그리고 저와 상담하면서 안전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위더스 경매에서 낙찰반과 공매반 2개의 반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위더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돈 벌면서 배우는 이런 투자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